주주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SKC에 대해서 오늘도 파헤쳐 볼 건데요. 구리 가격과 이 동박을 두고 이 상관관계를 두고 부분을 놓고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최근에 있었던 이 교환사채 내용과 플러스 신사업 지금 추가적으로 현황, 움직임.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기업 분석하고 2분기 내용과 실적 다 체크해 드렸었거든요. 오늘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그룹에서 어떤 내용을 모멘텀을 끌고 가면서 이제 주가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주가 전망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드리면서 차트적인 움직임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환사채 관련해서 이 내용은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풀어드렸던 이제 부분이기도 한데 SKC도 교환사채 최근에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이 자금을 도대체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고 그쵸? 어떻게 매출과 이 수익성을 두고 개선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 차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구리와 어떤 동박을 두고 헷갈리실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주 이제 방송분입니다. 9월 24일 방송분이었고 IR을 토대로 사실만을 말씀드렸고 사실상 뭐 매매 관점은 제 관점도 같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타이밍과 그런 거를 이제 매매 전략, 시나리오를 완성시켰을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잘못된 정보로 어떤 어그로를 절대 끌지 않아요. 제 채널을 그렇게 망쳐 놓겠어요? 그리고 어그로 끌어서 제가 얻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 거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시는 거지 뭐 저와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그로 끌어서 뭐가 좋겠어요 제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난주에 방송을 보시고 귀한 저의 이제 구독자 한 분이 구리값이 오르면 당연히 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코멘트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그냥 지나가면은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다. 웬만하면 제가 댓글을 잘 달진 않거든요. 그런데 다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다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 제작하거나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해소를 최대한 시켜드리면서 정보뿐만이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었어요. 약속을 지킬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정리해서 적어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2분기 이 IR 자료 가져와서 사실만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만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의 어떤 현금 움직임을 두고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했고 동박 내용들과 어떤 수익성 회복, 이 개선세를 나타내는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년 대비 2024년 2분기 이 매출액 대비 지금 올해 2분기 훨씬 많이 뛰었죠. 전년 대비 거의 66%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점차적으로 흑자 전환의 어떤 개선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이 SK 움직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이 내용을 짚어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방송 9월 24일 날 방송분입니다. 배팅은 시작되었고 지금부터 주가 전망을 두고 이제 말씀드리겠다. 이거가 이제 기업 분석이 조금 들어갔고 이전 것도 기업 분석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 집중해서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벌써 조회수가 1573회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해 나갈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이제 구리와 동박을 두고 이 상관관계를 두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동박의 가격이 어떤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고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요. 동박의 판가죠.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진으로 이어지면서 실적의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동박은요. 소재가 주요 이제 구리죠. 주요 구리인데 동박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의 음극 집 전체로 사용이 됩니다. 집 전체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집 전체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배터리 내부에 이 전자들을 다 모아서요. 외부 회로로 전달하는 금속의 방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롤 형태의 이런 동박이 있는 거고 이 음극의 활물질이라고 해서 뭐 흑연, 뭐 실리콘 등등 이 동박 위에 이 코팅해서 전자를 주고받게 하는 그런 역할과 그런 움직임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음극재 다들 아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양극재가 있죠. 그리고 이 전해질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소재로 봤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음극재를 지탱하는 이 집전체라고 봤었을 때 이게 곧 동박으로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박은 이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얇은 구리판처럼 네, 얇게 가공한 그런 모습의 형태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PCB, 기판이죠. 기판에도 사용이 됩니다. 인쇄회로 기판. 2차 전지의 어떤 배터리, 음극 집전체 등의 이제 사용 용도가 쓰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수요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소재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동박 같은 경우는요. 이 판매 가격이요. 판매 가격이 구리의 가격과 플러스 가공비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이 가공비라고 해서 두 가지의 가격을 놓고 동박의 판매가, 이 판가가 완성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구리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가격의 자체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공비의 수준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하게 된다라고도 한 차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동박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구리 가격의 어떤 변동분이죠. 그 분을 이제 제품 판가로 일정 부분 이제 연동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두고 어떤 상관관계를 따져봤었을 때 결국에는 구리 원자재 가격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공비, 이 부분이 이제 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남겨 먹을 수 있는 부분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가, 이 동박의 가격이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를 놓고 봤었을 때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 연동 가격에 따라서 동박의 판가가 어때요? 낮아져요? 아니요. 높아집니다. 자, 같이 높아지는 부분에서 마진까지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공비 부분에서도 이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승 동력을 마련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동박을 팔아도요. 구리 가격이 올라야 더 높게 측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어떤 가격 부분에서 남겨먹는 부분이 수익성을 두고 봤었을 때는 네,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박은 조금 다릅니다.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동박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어떤 요소,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리 가격이 올랐을 때 마진율을 더 높이면서 그쵸? 판가도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기회의 어떤 그런 요인적인 구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안정적으로 더 확보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상승한 판가로 인해서 그쵸? 이런 판매가가 책정이 되고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영상 인트로에 말씀을 드렸죠. SKC는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미래를 위한 변곡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 가격 상승입니다. 동박의 핵심 원료인 구리가 가격이 최근 꾸준히 오르면서 이는 곧 동박의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원가 부담은 줄이고 마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SKC는 미국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LFP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두고 동박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탄탄한 레퍼런스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먹거리인 유리기판 사업입니다. 최근 핵심 고객사들과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는 일부 사업에 부진을 만회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미인 거죠. 현재는 고통스러운 적자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SKC는 2024년을 실적의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선과 회복만 남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영상을 다시 체크하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교환사채를 1차와 2차에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발행을 했습니다. SKC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 신사업과 재무 어떤 구조 개편을 시행을 하겠다. 포트폴리오를 개선시키는 비핵심 이제 사업 분야는 순차적으로 또 매각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SK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움직임, 어떤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이제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최태원 회장의 이제 기조 연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같이 나와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만 간추려서 이제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 동박도 PCB 관련해서 기판에 아주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고대역폭 이제 메모리인 거죠. 이제 HBM 4를 두고 내용들이 더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 건데 거기에서 이 유리기판을 두고 이 신사업에 굉장히 상용화를 두고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 차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스 기판과 HBM4 이 내용들, 이 AI 솔루션을 두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기조 연설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어떤 비전을, 내용을 이제 발표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볼 점이 이 비핵심 정리, 친환경 신사업 확대,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과 어떤 글로벌 성장 발판을 두고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온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유리기판의 상용화 내용들이 이제 같이 나와준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발표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미국 조지아 앱솔리스 글라스 기판 공장 준공과 베트남 이제 공장을 건설하면서 지금 미래 소재 투자에 본격화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 이제 SK의 상용화 상업화, 어떤 그런 가속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나와 있죠. 교환사채를 통해서 이제 조달한 자금은 글라스 기판 등 주요 신사업에 투입될 거고 이 성장 추구 글라스 기판 사업의 상업화를 두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분은 사실 IR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2분기를 놓고 이 올해 하반기 내용들, 이 3분기 추정치 부분도 이제 체크해 드렸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유리기판을 두고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유일하게 흑자가 나타나고 수익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반도체 소재 부분이었어요. 그쵸? 그 부분을 놓고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팩트만 짚어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 교환사채 발행 내용과 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유리기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8월 달에 교환사채 1250억 원 교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2차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에는 금액이 2,600억 원 수준이었어요. 거의 가까이 되는 이제 금액을 교환사채를 발행했었던 부분이었고 2차가 1,250억 원, 총 토탈에서 3,850억 원 수준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부분이다. 이만큼 자금을 확보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자금 용도, 사용 목적의 신사업을 두고 투자에 충당하는 그런 기회 요인으로 사용할 부분을 두고 이제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준 부분인 거죠. 자, 여기 이제 상용화와 신규 사업 추진과 어떤 중장기 성장 동력을 두고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 시점과 인수 이제 주체까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슬슬
다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 교환사채는 LS 마린솔루션의 이 방송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좀 상세하게 제가 교환사채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드렸어요. 물론 다른 종목이지만 기업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교환사채들 사실상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그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도 이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우회하는 어떤 교환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두 건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조금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지금 이제 LS 그리고 SKC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등 지금 이제 자사주를 기초로 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움직임 속에서 지금 SKC는 어떤 움직임인가를 두고 봤었을 때는 SKC 같은 경우는 거의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냈던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 구간들이 이어졌었던 이제 종목이었어요. 캐즘 현상이든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내용들 노이즈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부채 비율이 190%를 육박하는 구간까지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채 감축과 어떤 재무 건정성을 두고 대선에 어떤 자산에 유동한 거죠. 이 유동화 전략을 조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비핵심 사업을 이제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을 확보하면서 몸집을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고 주요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는 이제 체크해 드렸었어요. IR과 기업 분석을 통해서도 현재 이제 현금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사업 투자를 두고 유리기판 쪽으로 지금 SK그룹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두고도 이 회피형의 움직임들이다.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발빠르게 보유 자사주를 조금 유동을 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인 성격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은 LS 마린솔루션 이제 주주분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일단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낮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채권 형태의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투자자에게 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까지 매력의 포인트들이 있죠. 회사채를 발행할 때보다 더 낮은 이자율이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일단 교환사채는요 지분의 희석이나 주가적으로 방해될 요소는 사실 없어요. 희석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이나 걱정하실 요소, 리스크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2차 교환사채 이제 발행가에서도 어떤 프리미엄이 조금 붙기는 했었는데 시장가보다 조금 이제 높은 가격으로 보유 주식을 사실상 매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쵸?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을 두고 많이 이제 자금을 기업에서 조달을 합니다. SKC도 글라스 기판이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소재다. 어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작용된 부분인데 이렇게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존의 고금리 부채를요 상환할 수 있는 부분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유리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어떤 기존 주주의 지분이나 주가 희석이 없고 그쵸? 희석이 없고 전략적인 어떤 금융적인 어떤 수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또 주가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SKC의 회사 기존 주주에게 모두에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죠.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을 두고
투자자들은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부채가 자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회사의 부채가 낮아지고, 그죠? 오히려 이 수익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요인들도 커지고, 네. 그리고 이 만기에 투자자에게 이제 원금으로 현금으로 이제 갚아야 되는 이제 부담 요소분, 이 리스크 부분이 조금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환사채를 잘 머리를 똑똑하게 써서 사용을 한다면 기업에는 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나 뭐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교환사채는 잘만 사용하면 좋은 기회의 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는 코멘트도 조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보통 주가가 하락할 건데 교환사채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다 바닥 구간, 지금 이제 SKC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점을 2024년 실적의 저점을 두고 이제 교환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최근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원금 대비 이 수익 구조로 이어지면서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어떤 주주의 재산이 증가되는 그런 기회의 요소까지, 그리고 수익적으로 높아지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또 이제 배당의 기대감 요인까지 높아지게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회사의 실적 개선과 어떤 미래 성장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사채와 이 자금력을 통해서 SKC는 사실상 실탄을 확보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이제 수급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연기금이 꽤나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기금 매집하고 있죠. 사모펀드 들어와 주고 있죠. 투신들도 움직여주면서 이 기업들이 매집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집을 할까요? 사실 지금 이제 수량으로 두고 이제 본 부분이지만 이제 금액으로 따지고 봤었으면은 이제 사모펀드 대비 연기금이 거의 12배 이상 순매수 움직임을 나타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100만 원 단위로 이제 움직임을 봤었을 때 250억 원 가까이 계속해서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매수하는 그런 적극적인 매수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매집 움직임이 더해지는 부분인 건데, 어느 정도 저도 차트상의 움직임을 봤었어도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이 10만 원 중심 전후 움직임 중심으로 지지력을 확인하시면서 다져주고 돌파해 주는지 11만 원 돌파 움직임을 두고도 이제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12만 원의 가격 구간들을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 건데, 지난주 금요일인 거죠.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에 10만 원 이탈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3%로 종가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탈을 하길래 아직은 사실 더 다져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때는 사실 이제 양시장이 마이너스 2%로 이제 급락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단기성 변동성 움직임과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서 눌러주는 구간을 잘 메리트 있게 확보한다면 좋은 타점이 완성되는 좋은 종목들도 많이 보였었는데요. 일단 그러면서 지켜본 게 다시 이 SKC가 10만 원을 지키러 가는지, 이 회복세 움직임을 두고 이번 주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한 차례 지켜봤던 부분인 거고, 오늘 도지캔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96,000원의 지지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저점이다 인식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 9만 원의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9만 원과 9만 6천 원의 가격 구간, 이 가격 구간을 제대로 다져주는 작업이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 가격 안에서 이전에도 장악해주는 캔들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밑꼬리를 달려주면서 점차적으로 이전 이 저점의 인식이 자리 잡혀 있는 가격 구간 중심으로 먹어주는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96,000원
그리고 저점 가격이 인식되어 있는 자리 잡혀 있는 이 9만 원 중심으로 여기 가격 구간을 제대로 지지로 발판을 딛고 올라서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9만 6천 원 중심의 지지력을 한 차례 더 체크해 보시면서 10만 원을 장악해 줘야 되는, 다시 한번 올라서야 되는 양봉의 캔들 움직임이 나와 줘야 되고요. 주가 탄력을 위해서는요. 일단 11만 원 가격 구간까지 먹어줘야 됩니다. 이 가격 구간을 확실하게 먹어주었을 때 이전에 매물을 뱉어냈죠? 또 맞고 떨어졌죠? 이번에도 이 11만 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장악하지 못하고 매물을 뱉어냈었던 가격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만 원을 제대로 비로소 먹어주는 양봉 움직임이 나와주었을 때 주가적인 탄력 구간 완성도를 두고 차트 흐름을 우리가 매매 타점으로 그쵸? 매수 타점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이 완성된다. 이 11만 원을 제대로 확실하게 장악해 주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박스권 움직임으로 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이 단기 변동성 움직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11만 원 중심으로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11만 원 가격 중심으로 진하게 빨갛게 실선을 그어뒀습니다. 자, 2024년에 이제 상반기 흐름에서도 한 차례 파동 움직임을 나타내고 눌리면서 다시 한번 파동이 나타났을 때 완성되었었던 이 지지력, 수급력이 강하게 모아졌었던 움직임은 이 11만 원 전후 중심으로 강하게 수급이 떨어져 주면서 확실하게 자리 잡아주면서 튀어주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이 가격 구간 중심으로 한 차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 이 11만 원을 제대로 장악해 주었을 때마다 확실한 상승 파동을 이끌어냈었던 부분들, 우리가 이전 과거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 탄력을 위해서는 이 11만 원의 가격 구간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강한 저점, 단기 저점, 그쵸? 인식들이 쌓여 있었고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저항을 받는 지금 이제 모습들인 거예요. 고점 인식이 자리 잡혀 있는 가격 구간이 지금 이제 18만 원의 가격 구간인데, 여기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물이 떨어졌었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점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는 가격 구간이 지금 9만 원 한 차례 자리가 잡혀 있고, 그리고 이 10만 원과 11만 원의 가격 구간에서 한 차례 더 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의 모습들인 거죠. 이전에는 저점으로 작용되었지만 다시 한번 이 18만 원 가격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저점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다수의 바닥을 다져주는 저점 테스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바닥 구간 다져주고 올라왔을 때 다시 이 가격 구간을 매물을 저항을 맞는 모습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저항을 다시 한번 뚫어냈을 때 다시 파동이 시작되는 어떤 주가 탄력의 움직임을 두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 완성된다. 결국 자, 저점 인식 이 9만 원 중심으로 일단 하단의 지지력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9만 6천 원 중심으로 다져주고 밑꼬리 올려주면서 단기적으로 저점 이 눌림목을 완성시키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전환 움직임을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봉 캔들로 만약에 11만 원을 장악해 준다면 비로소 추세 전환 움직임을 두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차트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살펴드리면, 일단 지금 현 차트 움직임에서 9만 원을 이탈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이전 과거에 쌍바닥 찍었던 움직임 중심으로 저점 테스트하면서 8만 원과 7만 원을 노려보는 지금 이 쌍바닥 찍었던 이 토대로 하방이 또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고,
이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스윙 관점입니다. 솔직히 단기 관점으로는 10만 원을 이탈해서는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이탈하면서 또 다져가는 움직임인 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마이너스 2% 양시장 급락했고 자금 이탈 나왔을 때 같이 밀렸었던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 움직임으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자 96,000원의 지지력 굉장히 중요하고 스윙의 어떤 저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9만 원을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박스권 움직임으로 주가를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주가 탄력을 봤었을 때 10만 원의 장악, 11만 원의 흐름을 두고 계속해서 장악해야 되는 가격 구간을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추세 움직임으로 따져본다면 11만 원까지 장악을 해주고 올라서 줘야 여기 가격 구간을 일단 먹어줘야만 다시 12만 원의 돌파 움직임, 시그널 움직임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런 흐름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전에도 여러분들 작년 이제 연말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 주었잖아요. 18만 원의 가격 구간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한 차례 튀어주고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러분들 딛고 장악해주는 움직임 제대로 그쵸 발판을 삼고 이 11만 원을 딛고 여기에서 수급력이 강하게 제일 강하게 이제 모아졌었던 움직임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장악형의 캔들 움직임 나와주면서 이전에 이렇게 윗골이 지지부진했었던 움직임들을 한 차례 먹어주고 다시 한번 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지 캔들 움직임이 나와주었고 그쵸 그런 움직임 속에서 고점을 향하는 이제 돌파 시도 움직임이 나와주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때도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다져주고 한 차례 돌파 시도가 나타났을 때 매물을 떨궜었어요. 한 차례 떨구고 눌림목을 완성시키면서 다시 장악형 캔들 움직임이 나와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을 두고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장악형의 캔들 움직임. 굉장히 장대 양봉 움직임이 지금 현재 이제 나와줘야 되는 가격 구간이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추세적인 움직임과 상승 전환 어떤 돌파 움직임을 두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탄력 구간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전에 이 저항 이 강한 매물대 바닥 구간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저항을 맞이한 부분이잖아요. 윗골이 나타났었고 이전에도 여기에서도 윗골이 나타나고 매물 맞고 그쵸? 매물 반복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했었던 이 가격 구간을 확실하게 먹어주잖아요.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보이고 조정폭이 많이 보였었던 구간 안에서 확실하게 이 먹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탄력 구간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12만 원의 돌파 시도를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랬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과 이 방봉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을 다져주는 움직임 속에서 저는 사실상 지금 가격 구간 모아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모아갖고 비중을 잘 확보해 두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지 가격 구간들 체크하시면서 11만 원을 장악해주고 12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와 주었을 때 비로소 14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14만 원까지 일단 상승폭이 열려 있는 가운데 단기 트레이딩과 스윙으로 갔었을 때 또 맞고 떨어지면서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또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움직임이 나와주잖아요. 그런 흐름을 두고 주식 데이터에서 계속해서 SKC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스텝씩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SKC 움직임들 실시간으로 스윙과 흐름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SKC 주주님들, 자, 지금 기회로 보시고 잘 준비해 보신다면 분명히 포트폴리오의 플러스로 전환되는 수익 전환 움직임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SKC 기업 분석 지난 방송 있죠? 같이 오늘 방송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시나리오 완벽하게 구상하시고 저와 같이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흐름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저점 그리고 저항 구간들 결국에 매도 타점이
중요해지는 구간까지 완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